안녕하세요. 브랭크피아의 여자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지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은 이유가 요즘은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것보다 생물학이 더 좋아서 생물학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많이 먹으셨나요? 마음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살쪄서 할머니가 좋아하십니다. 자, 그럼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찍을 것은 생명의 탄생과 진화 2편인데요. 그때 에디아카르기 생물군까지 딱 하고 5억 5천만 년부터 2억 5천만 년까지 3억 년의 역사, 고생대의 캄브리아기부터 페렘기까지의 역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캄브리아기 당시 이 산모에 불과하던 생물이 38문으로 늘어났는데, 산모는 생물 분류 기준을 말합니다. 그 분류 기준이 3개밖에 없었던 건데 38개가 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걸 설명하자면 일단 암석이 있습니다. 암석이에요. 암석이 통합, 그러니까 부서지고 잘게 부서지고 그냥 이렇게 막 흩어지면서 그 무기역류 중에 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외골격이나 그런 걸 만들어주고 유기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이 바다로 빗물에 씻겨 들어가서 흘러 들어가면서 플랑크톤의 수가 늘어나고,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O2,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 산소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 산소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1m가 넘었던, 그 당시에는 가장 컸던 아노말로카리스, 1cm, 2cm 정도 되는 척추동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생긴 마넬라, 그리고 할로키겐이야.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자, 얘는 발견 당시에 진짜 보건도가 묘했는데, 이렇게 실처럼 가는 사람 몸에 어디가 머리인지 모르겠죠.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꼬리,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가시, 여기 있는 건 다리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가시가 다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50cm 됐던 오파비니아. 오파비니아는 특이하게 눈이 5개였어요. 눈이 홀수인 건 흔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외골격이 엄청 단단했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의 삼엽충. 이 삼엽충이 진짜 번성했었어요. 그 속이라는 생물 분류 기준이 있는데, 이 당시 삼엽충은 15속 정도 됐어요. 야, 진짜 많죠. 그리고 이 당시에 원시적인 뼈를 가진, 이거 뼈입니다. 뼈를 가진 척추동물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현생 모든 생물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얘는 턱이 없었어요. 이걸 턱이 없는 어류라 해서 무악어류라고 합니다. 무악어류는 그 당시엔 비중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생물의 틀이 되죠. 하지만 가장 특이했던 건 이 당시 드디어 눈이 생겼습니다. 자, 눈이 생기면서 포식자와 피식자, 잡아먹힌 자, 잡아먹는 자의 관계가 명확해진 거죠. 그 눈을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빛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서 포식자들한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은 발견이었고, 피식자들한테도 피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삼엽충 눈은 지금 잠자리 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겹눈이 겹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원인을 모르는 산소 부족 때문에 찰나했던 캄브리아기는 막을 내리고 오르도비스기가 옵니다. 오르도비스기 당시에는 갑주어가 대세였는데, 갑주어는 갑옷을 입은 것처럼 단단한 비늘을 가진 애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2m가 넘는 애들도 있었고 2cm밖에 안 되는 애들도 있었어요. 대부분 2, 3cm였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는 두 종류들이 바다를 같이 활보해 나가는데, 이 당시 두 종류들은 대부분 껍데기가 있었고, 이 껍데기를 참 특이하게 이용한 게 프라트로세라스, 정말 발음하기 힘들죠? 얘네는 이걸로 호흡을 하기도 했고, 이걸로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크기가 6m나 됐던 카메로세라스, 이 카메로세라스는 그 당시 바다의 크라켄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아주 덩치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가장 획기적인 발견을 말하자면 식물의 육상 진출이죠. 식물이 육상 진출할 수 있던 이유는 그 당시 식물은 양치식물, 그러니까 포자를 통해 번성하는 생물이었는데, 이 포자를 건조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포자를 덮개로 둘러싸서 건조해지는 걸 막고, 하지만 어머니의 심정이 아들을 강가에 내보낼 수 없듯이 이들은 가까운 해안가, 습기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건 지구 역사상 2번째로 강한 대멸종의 서막이 오릅니다.
결국에 이 식물들 때문에 왜 대멸종이 오냐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따로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 빙하기가 오고 실루리아기라는 시대가 되면서 다시 빙하가 녹고 이 당시에는 진짜 뭐라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이 당시에는 원시 절지동물 바다정갈 같은 애들이 육지를 다녔고 육지가 아니라 바다를 다녔고 쿡소니아라는 관답을 장착한 양치식물이 다닌 거 외에는 진짜 별게 없어요. 이 설명할 게 없어서 최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대본기 당시에는 육지 바다 모두 번성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양치 거시식물이 모두 번성했고 곰팡이 같은 애들도 많았으며 이들이 숲을 이뤄 곤충이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다정갈이 되게 대세였다 했죠? 이 당시에 원시상어 그리고 판피어류 같은 진정한 턱을 가진 어류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판피어류 중 가장 유명했던 건 둔클레오스테우스 테렐리였어요. 이 둔클레오스테우스는 발견자인 던클에서 따온 거고 테렐리도 발견자의 이름인 테렐리에서 따온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판피어류는 이렇게 갑옷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거 판피라 합니다. 판피는 사실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야구공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육상 진출.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육지에만 있던 생물이 육상으로 올라와서 걷고 있다니. 육기어류라고 불리는데 그 다리는 없지만 지느러미 힘이 강해서 양차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지느러미를 가진 애들 육기어류라는데 육기어류 중 일부가 바다로 쓸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쓸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시적인 다리로 진화했다는 설도 있고 바다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바다에는 먹잇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육상에는 먹잇감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아주 엄청난 생물군으로 자리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인 석탄기 당시에는 육지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2.5m 정도 되는 진해 아르트로플레오라 그리고 윙스팬 그러니까 날개를 펼쳤을 때 이 길이가 75cm나 됐던 메가네우라 같은 초대형 곤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거시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양치식물도 그 역할에 한몫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로 호흡을 하는 벌레들은 배로 호흡을 하면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렇게 몸집이 크게 됐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소소한 발견이라고 하기엔 좀 크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는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양서류, 그러니까 어류에서 진화한 양서류가 양막이라는 껍질로 둘러싸인 알을 낳게 됐어요. 이들을 양막류라 불리는데 네, 다음 세대인 페른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페른기 당시가 되면은 이 원시적인 양막류들이 두 가지 진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의 조류와 파충류가 속한 이국류, 석형류라 부르는데 요즘 파충류와 조류를 또 구별하지 않고 석형류라 부릅니다. 그렇게 양막류는 파충류와 석형류 그리고 한쪽에선 단국류가 되는데 후대에 포유류가 되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진출을 하고 양막류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우리 조상님들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연의 향연입니까? 그리고 이 당시엔 단국류와 파충류 둘 다 엄청 번성했는데 아마 진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로 지구판 포맷이라 불리는 페른기 대멸종이죠. 이 페른기 대멸종은 육상 척추동물의 70%, 해양 척추동물의
95%를 전멸시켰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식물의 65%를 멸종시켰습니다. 그때 그 질기던 삼엽충마저 팍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되고 결국에 찬란했던 고생되는 막을 내립니다. 이 당시 생물이 다시 복구되는 데만 2천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 질기던 삼엽충 그리고 엄청나게 번성했던 생물들 이들은 이제 단단한 잔해만이나마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랭키피아의 10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